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유치원급을 담당하고 있는 심나빈이라고 합니다. 이맘때가 학교에서 정말 가장 바쁘고 어려운 때인 줄 알고 있는데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매년 사업설명회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초등학교 급의 경우에는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을 분리해서 분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급의 한국어학급은 수가 워낙 적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운영지원 사업을 해본 결과 정책학교 사업과 한국어학급 사업을 동시에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유치원급의 경우에는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을 한 분임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그 선생님께서 그 소속하신 유치원이 정책학교만 운영을 하시더라도 오늘 조금 한국어 학급 그 가이드라인 안내나 운영 사례 발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료집이 지금 한국어 학급이랑 정책학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두 권을 다 받으셨으면 발표를 들으시는데 더 용이하실 것 같고 혹시 한 권만 받으신 분 있으시면 뒤쪽에 저희가 조금 여분을 비치해놨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정 순서에 따라서 그 정책학교 관련 안내 및 사례 발표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한국어학급 관련 안내 및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의 목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체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가이드라인 순서대로 안내한 후에 유형 공통 안내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먼저 이제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체계로 적어두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책학교나 한국어학급을 올해 처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기관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체계를 보시면 교육부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 가까이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학생, 학부모 관련 교육 정책 사업의 대부분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지원, 또 각종 자료나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유치원급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처음 담당하시거나 학교가 처음 지정받으신 학교 있으실까요? 네. 오늘 대부분 참석하신 학교가 아마 새로 담당하시거나 새로 지정하신 학교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라인 안내는 사실 저희 가이드라인은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무엇을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그런 절차나 방침 같은 거는 시도교육청이랑 의논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처음이자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업 명칭인데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가 이제 그 다문화 정책학교, 다문화 교육학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사업의 이제 풀 네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 학급이라는 이제 별도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뭐 특별학급, 뭐 예비학급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육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와 한국어 학급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에서는 이제 다문화 유아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면서도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어 학급에서는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이 재학할 경우에 이제 별도의 학급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학교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해교육을 하면서 조금 그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유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국어 학급은 조금 더 이제 그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유아들에 대한 집중 교육이라고,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중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 뭐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운영 목표는 사실 제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할 때마다 사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꼭지가 계획서상에 꼭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순서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고민해서 쓴 순서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유아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유아 중에 우리 유치원에 다문화 유아가 있고 그 유아가 어떤 그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 지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는 수준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이제 있을 때 그 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교육 공동체의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의 세 가지 운영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유치원으로 지정을 받으신 거고, 시도교육청이 이제 아마 뭐 학교에 직접 협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공모를 해서 유치원에서 지원을 하셨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유아가 사실은 뭐 우리 유치원이 뭐 한 80명 규모 중에 뭐 한 명인데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학교 자체의 다문화 유아 비율은 그렇게 뭐 중요한 그 지정이나 운영상의 그런 그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4번의 그 운영 내용이 사실은 이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의 그 역할, 뭐 프로그램 내용들을 한 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장 잘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어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다문화 유아의 초기 발달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4번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 2, 3, 4의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 자료로 지금 화면에 아마 그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문화 유아 유형 참고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는 이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아의 이주 배경의 그런 요건이 뭐 어떤 그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자료로 한번 실어봤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놨는데, 다문화 교육의 요소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다문화 하면 떠올리는 게 여러 나라, 뭐 여러 나라의 의식주나 뭐 문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먼저 떠올리시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다문화 교육 요소의 한 요소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의 음식이나 뭐 옷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친숙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방법이지 그것이 이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의 운영 주 프로그램이고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치원에는 다문화 유아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특별히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편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또 뭐 다문화 유아가 말도 잘하고 뭐 외모도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문화 교육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컨설팅이나 이제 현장 방문을 나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그 세계 여러 나라 그 세트에 이제 좀 매몰되어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이 어쨌든 사실은 이제 그 누리과정 속에서 놀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예산을 소진하실 그 기회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쫙 세트를 이렇게 인형 세트 쫙, 의상 세트 쫙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아주 흥미롭고 좋은 그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초기 발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다문화 유아가 언어적으로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정책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우리 유치원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정책학교 운영을 계기로 한 번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 진단을 한번 해보시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에는 특별히 이렇게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발달 검사나 이런 것들을 그 척도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이 유아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 보시고 그 진단 하실 때 이런 방법을 뭐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가족센터를 통해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 체계를 이제 갖춰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언어 발달 서비스를 조금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그 소속 지역의 관 내에 있는 가족센터나 인근 센터를 통해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유치원의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3월, 4월 안에 거의 마감이 빠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이제 미리 좀 그 센터와 그 프로그램 계획을 좀 하시고 이제 아이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실제 인원을 수탁을 해서 평가를 해보는 이런 절차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평가 관련해서 사전에 좀 준비하실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학부모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문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문화라서 뭔가 이러한 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검사 안내 자료를 이제 이런 의도, 목적을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에서 그렇게 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 발달을 진단해보는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료를 조금 다국어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동의를 받으실 수 있었다는 이제 현장의 경험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추진 절차는 이제 보통 대상자가 선생님께서 이제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확인한 후에 뭐 그 언어 발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검사를 하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평가 도구로 저희가 그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도구인데,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이렇게 그 검사할 수 있는 뭐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보급해드리지는 못하고, 이 자료가 그 자료에 써 있는 그 다문화 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단어 카드나 사진 자료나 그 문항, 교사 발화 문항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된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손가락 가족 인형. 유치원에서 주로 쓰시는 그냥 그 손가락 인형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그 평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부모 안내서 같은 것들도 그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 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언어 평가 도구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발달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그 서비스가 와서 진단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편하기는 한데, 혹시 지역마다 이제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이미 마감이 됐거나 뭐 또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과 평가가 끝나게 되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시도록 이제 저희가 가이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합 언어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유아에 따라서 뭐 발달 지연이나 부진이 관찰될 경우에만 이제 맞춤형으로 개별 언어 교육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사례 1, 2를 제가 좀 적어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유아를 별도로 뭐 빼내거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직접적인 보조교사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그 평가 결과에서 발달 지연이나 부진이 관찰됐을 때의 이제 맞춤형 교육의 방법이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 아이가 한 번 더 그 말할 수 있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언어교육, 통합 언어교육의 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가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비다문화 유아들이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스키마도 이제 다문화 유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교육과정 안에서 살펴보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배경 지식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뭐 조금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관련 자료를 뭐 가정으로 미리 보내서 한번 읽고 올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유아가 그 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뭐 발화해보고 또 상호작용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의 약간의 도움을 조금 더 주십사, 이렇게 그 언어 교육에서 통합 언어 교육의 방법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에 이제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은 일단 유치원에 이미 사실은 이제 다문화 교육 관련 그 각종 교보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정책학교 유치원을 운영하던 초창기에는 뭔가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구를 많이 알아보시고 그 비치를 하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주는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이드라인에 제거를 위한 질문을 좀 그 알려드려야겠다.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치를 하셔라가 아니라 점검을 하시고
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그 제거가 필요한 그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또 제거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뭔가 그 구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그 다시 한번 환경을 조성해 하시도록 이제 가이드에서 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를 위한 질문과 추가를 위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화면에는 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역량 강화 이렇게 좀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은 그 사업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 사업비를 아주 그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그 결과도 좋게 남고 그 효과도 있는 그런 그 사용을 계획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유아의 어떤 그런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가장 또 그 추천드린 게 교원 역량 강화에서 에다가 이제 좀 선생님들이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의무로 어떤 뭐 교육 연수 시간이나 주기가 그 시도교육청별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 외에도 이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뭐 다른 학교들과 좀 연합을 하셔가지고 뭐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보면 좋을 만한 자료를 이제 저희가 한 22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교육 실천 방안이라고 해서 총 3강짜리 그 영상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학교 담당 교원 선생님들의 게 이제 조금 저희가 설문을 시행을 했고, 그 설문을 기반으로 이 내용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이랑 무엇인가에 대한 뭐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 자료로 이 영상 콘텐츠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꼭 그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학교에 좀 그 사업 추진에 앞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이제 교원 연수의 한 회차로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뭐 1강을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뭐 우리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수정 보완되어야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요 콘텐츠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들 때에도 사실은 이제 이 만드는 그 교수님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과 이제 그 참여하셨던 선생님들도 정말 다문화 교육을 뭐라고 딱 정의해야 될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해서 만든 콘텐츠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이게 그 유아 쪽 다문화 교육 콘텐츠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도 이제 탑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실 만한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또 저희가 이제 권장하고 있는 게 가정 연계와 지역사회 연계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가정 연계 파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제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유치원 운영에서 또 그 학부모님과의 소통이나 뭐 그 협조가 없을 수 없고, 또 특히나 다문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참여에 뭐 소홀하신 편도 있고 아니면 어려워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뭐 교육이나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다문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그런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기존에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제 그 비다문화 학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관련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목표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공감대를 같이 가져가는, 그러면 이제 학교 구성원의 그
그 모두가 이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하고 그 목표를 같이 하는 그런 효과를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자칫 이제 오해하면 다문화 유아에 대한 어떤 지원이고 다문화 유아에 대한 뭐 수혜거나 특혜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고 이런 거에 이제 기초 소양 교육을 포함한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현장의 사례로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연계하실 수 있는 자원이 이제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조금 그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뭐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라든지 이렇게 초빙하셔서 조금 활용하실 수 있고, 뭐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해서 이제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양성과정 일정 시간에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을 가지고 그 교육활동을 하시는 그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 언어 교육이 필요하고 아주 입국 초기에 한국어로만은 이제 그 생활을 지원할 수 없을 때 이제 약간 통번역 인력으로서 이 분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에 조금 같이 문의를 하시면 교육청에서 풀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어 강사도 요즘에는 이제 구인을 하면 물론 유아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보면 이제 보통 대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초중등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유아 쪽에 유아 교육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셔서 뭐 다문화 유아가 개별 한국어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중앙지원단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다문화 교육 중앙지원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선도 인력으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풀이 이제 뭐 단연간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개발하시는 자료 업무에 참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또 다문화 교육에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문화 교육 중앙 지원단이라고 해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사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시면, 뭐 사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는 이제 물론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해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운영 경험이 있으신 현장의 선도 인력을 만나보시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사례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연계에 이제 저희가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고 이제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라는 이제 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업무를 하시는 과에서 이제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라는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역할을 수행하시는 곳이 있는데, 지역센터에서 뭐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뭐 인력풀이라든지 뭐 채용에 관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나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이제 차년도 사업에 환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긴 했지만 그 방법은 이제 그냥 유치원에서 기존에 그 사업 평가하실 때 하시는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원 간의 뭐 그 협의회나 그런 수감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시고 뭐 유아의 그 변화를 관찰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우리가 이런 의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오히려 더 뭔가 싫은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검토하시고 이제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운영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어 학급 자료집에 이제 보시면 이 한국어 학급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그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한국어 학급 운영하시는 유치원 혹시 참석 몇 분 하셨나요? 선생님 네, 여기 계시고 올해 처음 운영하시는 지역 있으실까요? 지역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부산이시고 경기도 아, 네. 선생님 혹시 또 두 분 말고는 없으세요? 선생님 기존이세요? 같이 오신 거예요? 아, 선생님 아, 네네. 네. 일단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어학급 유치원은 사실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2학기부터 이제 경기도의 4개원만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고 초중등급의 사실 한국어 학급은 그 생긴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부터 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에도 이제 중도 입국 외국인 유아가 많이 유입되게 되면서 이 유아들에 대한 그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교 그 유치원 현장에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목표부터가 이제 조금 다른 점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학급의 운영 목표는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이제 다문화 유아의 유치원 생활을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이제 저희가 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급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뭐 다문화 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문화를 알고 익히는 것보다는 정말 그 서바이벌 수준의 어떤 그런 지원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이제 저희가 23학년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좀 변경하게 됐고 그 명료화를 이제 유치원 생활 조기 적응이라는 그 워딩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 가지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실 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역할을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한국어 학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그 이미 학내에 운영회가 충분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겸임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 한국어 학급 운영위원회에는 또 이제 그 언어 소통이 잘 되시는 다문화 학부모님을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의 그분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학내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초중등 한국어 학급에는 그 한국어 교육과정이라는 그 교육과정 체계가 있어요. 별도로 그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과정에 준하는 또 표준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치원급에는 이제 누리과정이 그 유일한 교육과정이고 또 그 누리과정에는 어떤 뭐 한국어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또 이 그 한국어 교육에
그 한국어 교육 과정의 그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역할에 보시면 한국어 학급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는 이제 이 학생을 한국어 학급에 넣을 것인지, 또 이 한국어 학급을 이제 수료하고 그 일반 학급으로 원래의 원적 학급으로 복귀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한국어 학급은 이제 그 정책학교와는 달리 별도의 학급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학급은 5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유아가 입급할 경우에는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다문화 학생도 사실은 출입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은데, 유아급은 훨씬 더 좀 잦은 편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부모님도 우리나라에 이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이제 여기에서 사신 지가 얼마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그 출입국이 잦은 편이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학급의 인원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의 폭이 굉장히 5에서 10은 너무 차이가 크다,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쪽에 이제 그 민원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5에서 10명이 가장 최적화된 인원이어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학기까지 그 별도의 한국어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형격히 부족한 유치원 유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표준 한국어 과정, 그 KSL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규정하고 있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에도 보시면 이주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국어 학급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제 꼭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처음에 5명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뭐 2명이 형제인데 둘이 한꺼번에 나가버렸다. 그리고 이제 3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어쨌든 이제 그 5명에서 10명치의 이제 예산이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인근에 있는 그 다문화 유아가 있는 유치원으로 조금 그 강사를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 1, 2, 3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채용하신 강사를 다른 학교에 그 순회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에서 채용하셔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예산만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셨고 유아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실 그 시간이 너무 그 많이 남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조금 공유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운영은 이제 사실 정책학교보다 한국어 학급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제 그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은 담임 전담교사 1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주로 한국어 학급의 운영이라든지 그 유아에 대한 그 교육 지원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그 후기를 듣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분담을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보면은 또 그 교원이 그 교육 경력이 충분하고 이해도가 있는 뭐 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유치원 내에서는 이게 조금 그 어려운 업무로 분류가 돼서 조금 신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복직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제 원칙으로는 조금 이런 분들을
가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이제 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강사가 너무 한국어 교육에는 아주 전문적이고 효과도 좋지만 사실은 유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로 유아 교육 전공자를 이제 한국어 교육 그 담당 강사로서 조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학급이 한 학급이 있을 때 이제 그 학급을 운영하시는 그 인력이 담임교사, 그다음에 전담교사, 강사가 이렇게 세 분이서 관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운용 사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분담의 문제는 사실 학교 내에서 이제 적절히 하시면 되시지만 어쨌든 이제 그 유아에 대한 그 전담은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사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내용 중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게 그 입급과 복귀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입급은 어쨌든 그 상시로 아이들이 들어오고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입급과 복귀의 방법을 별도로 해놨냐면 사실은 이제 복귀의 결정을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완전히 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6개월이나 뭐 4학기를 했다고 해서 이 한국어 학급에서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복귀를 좀 잘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어 학급의 그 모토는 사실은 단기에 정말 집중 교육을 해서 이 아이가 그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을 좀 염두하시고 그 긴 시간 한국어 학급에서 아이가 교육받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에 이제 써놓은 게 분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안타깝고 좀 덜 된 것 같더라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이 아이가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하진 않을 될 것 같고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하실 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글 교육, 문식성 교육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우리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놀이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에 반하지 않도록 조금 문식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과정을 주당 5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 메모 조금 달아놓기는 했는데 별도의 공간이나 이제 교육 계획을 좀 마련을 하시고 왜냐면 이제 이 유아가 부족하고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나 진단을 토대로 조금 그 계획이 마련이 되고 그 계획을 또 이제 그 전담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집중 교육을 실행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지도를 하기가 쉽고 말하기 지도 병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유아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집중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교육 시간이 교육 방법이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거는 전담 교사가 운영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를 채용해서 이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조금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하고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돌봐주시고 교육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이 꼭 이렇게 강사에게 맡겨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적절히 시간표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적학급에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원적학급 원적학급에서의 유치원 적응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고, 방과 후 과정들을 연계해서 교육받던 한국어 교육을 받아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라 라고 했더니 얼마를 해야 되냐 또 구체적으로 기간을 알려달라 하셔가지고 사실은 23학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최소 3개월이라는 이제 문구를 좀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유아가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원적학급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아이가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급이라는 분리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이게 최소한의 집중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조금 기간이 안 됐더라도 이제 최소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적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참고 자료 소개는 이제 아마 가이드라인 부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 부록에 나와 있는 거는 유초 중고급 전체에 대한 부록이고, 요거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실 만한 것만 제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 페이지에 이 자료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그런 자료들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참고하시는 자료들을 저희가 좀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그냥 읽어보실 만한 교원 연수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자료고, 두 번째 자료는 이제 한국어 교재가 없다 이런 어려움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유아 대상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의 주요 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운영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 지정 공모하실 때 제출하신 지역도 있으실 텐데 조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셔서 다시 제출하시게 될 거고, 뭐 나머지 일정은 저희가 9, 10월에 이제 현장 방문이라고 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은 유치원에 조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9, 10월에 많이 방문을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라고 해서 오늘처럼 이런 전체 전국의 학교 사업 운영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아마 차년도 2월 중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아마 안내가 갈 겁니다. 네. 고요. 네. 발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2개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네,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여기 교육 기간이 최대 2학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2학기를 받았는데도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그냥 끝을 내야 되는 건지. 원칙으로는 이제 2학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유아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조금 주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아주 유치원 생활 적응, 그리고 이제 아주 초기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됐다고 하면 원적학급으로 가더라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기간이 됐으면 복귀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이 길어져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이따가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화원꽃들 유치원 교사 장예솔이고요. 다문화 교육정책학교 유치원 운영 사례 공유차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에 이제 요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저희가요? 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뭔가 뭐 휘황찬란한 걸 하지도 않고 다문화 아이들도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사례 요청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을 해본 결과 아마도 선생님들께 다문화 교육이 꼭 어렵지만은 않고 또 일반적인 유치원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다문화 정책 유치원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주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 있게 연결어가는 다문화 교육 이렇게 명명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조금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6학급의 조그만한 단설 유치원이에요. 다문화 유아는 71명 중 5명이 다문화고요. 4명이 중국이고 1명이 베트남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 1명은 부모님 2분 다 이제 중국인인 진짜 외국인 아이였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특별하진 않은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화 모집이 좀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일반 유아들은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유아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출신국이나 아이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올해 저희 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친구가 오고요. 난민 비자를 받는 친구도 오고 정말 다양해지고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유아기에는 더더욱이 초기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학사 일정을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근데 다문화 교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문화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 역차별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교육 좋은데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랑은 조금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생님들과 본질로 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고 싶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내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름에 대한 수용과 반편견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조금 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그 다양한 문화가 있어. 그리고 그 문화에는 선호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고 모두 소중해 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생각을 이 합의에 도출되고 난 뒤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니 굉장히 좀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너와 나의 생김새가 달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소중해.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장애 이해 교육과 붙어 있고요. 또 너와 나의 생각이 달라. 근데 우리 생각은 다 소중해. 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인성 기본 생활 습관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문화 교육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다문화 교육을
일상생활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꼭 다문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 교육을 꼭 다문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누었고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 및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책 유치원에 있는 그 사업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을 실시하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꼭지를 나누긴 했지만 이것들을 분리하기보다는 다 같이 합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다문화 교육 활동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생님들 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나니 우리는 좀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거창하고 휘황찬란한 걸 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하자. 대신에 조금 더 우리가 본질을 아이들에게 주자라는 목적으로 이 다문화 교육 활동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자료를 편하게 활용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자료를 선생님들이 미리 가지고 있고 계획은 해두되 유아들의 놀이와 연결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고 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유아들의 놀이와 연결이 된다면 실시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해보았고요. 요 QR코드는 그 자료집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주간 또한 항상 해왔을 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옷도 입어보고 노랫말도 알아보고 인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내 친구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어버이나라에 대해서 전통놀이 체험, 의복 체험, 특징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급식실과 연계해가지고 식문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생활과 좀 밀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봄으로써 이 많은 문화들이 다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자 목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먹는 걸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식문화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많이 전개하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송편, 쿠키, 감자 샐러드, 밥상 이렇게 있지만 몇 가지는 저게 다문화 교육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똑같은 재료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그 문화에 따라서 요리를 할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감자 샐러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모두가 소중해, 너와 나는 다르지만 모두 소중해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나라의 생일 밥상은 이렇고 다양한 생일은 모두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의 생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생일 문화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언어 활동이 좀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언어 평가도 실시를 하였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반영하였고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말 그대로 다문화 유아에게 한국어 강사가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건데요. 아마도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요 공문이 갔지 싶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문이 왔었는데 한국어 강사님이 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주에 2에서 3회 정도 한국어 교육을 직접 실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렵진 않은데 그 교육적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저희 그 베트남 친구 한 명이 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아이는 되게 신기했던 게 주로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베트남인이셔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이가 이제 학교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학습진도 엄청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 문자 언어는 다 알아요. 나비를 보면 나비라고 쓸 줄도 알고요. 나비 글자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음성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나비가 어디 있는지 짚어볼까 하면 몰라요. 나비, 이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교사는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만을 위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한국어 강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해주시니까 훨씬 좋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들께서 사전 진단하신 거 결과를 시교육청에 송부하면 시교육청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 회기를 정해주거든요. 저희 기간의 아이는 60회기를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성범죄 경력조회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한국어 강사님과 시간을 조율해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얽히지 않도록 그 시간만 조율해서 꾸준히 진행만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월 말에 그냥 그 출근 상황부 그것만 송부를 하시면 끝이 나요. 굉장히 수월한데 효과는 굉장히 높아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유아들에게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적 환경 조성이라고는 하였지만 이제 환경 점검, 저희는 사실은 7년째 다문화 정책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있는 교구는 정말 많아요. 세계 여러 나라 인형도 있고요. 뭐 의보 없는 게 없는데 그것들이 진짜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구를 더 사기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하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흥미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연수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요. 뭐 학습 공동체라고 뭐 거창하게 이름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학사 일정을 처음 짰을 때 나왔던 고민들도 이런 전학공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징적으로 저희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거 학부모 연수였어요. 아무래도 먹는 거가 익숙하다 보니 가장 좋은 소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들을 유치원으로 초대해서 요리 연수를 했던 건데요. 요 연수는 2년째 동일하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불고기 요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김밥 만들기를 연수를 실시했는데 연수 강사가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원장 선생님이 직접 연수도 해주시고 또 어머니들이 다수가 아니라 그 다문화 유아 5명, 4명 이렇게 속닥하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난 뒤에 어머니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불고기 연수를 할 때는 좀 어색하셨던 분들이 만나가지고 친해짐으로써 그 다음에까지 모임도 계속하고 또 그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베트남 어머니를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중국인 어머니께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도 초대도 하면서 친숙해지면서 학부모끼리도 조금 한국에 적응할 수 있고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니들이 기관이랑 또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해서 그 이후의 기간을 이제 학급을 운영하고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족센터에서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이라고 대구시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 여성들이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아이들과 뭐 놀이나 그 문화나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었는데 저희는 짧게 반별로 한 20분, 30분 정도만 다문화 주간 1대 한 번 정도 했었는데 또 알아보니까 꾸준히 좀 긴 회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국가의 이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유아들이 처음에는 저희 그 중국인 친구가 TV에서 중국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쭈뼛쭈뼛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에는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도 한국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순신 장군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자기 어버이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을 느꼈고요. 학부모들도 정말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유치원 덕분에 어머니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적응이 어려운 어머니들께도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아이들에게도 다문화 감수성을 좀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할로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이제 원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기도 할로윈이 있어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들이 다양하고 이 문화들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초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다문화 정책유치원은 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7년 동안 다문화 정책유치원을 했지만 한 번도 다문화 교육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봤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하지? 어떤 소재를 하지?에 대한 고민만 했지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이런 고민을 해봄으로써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험이구나 라는 합의를 도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찬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제로 해가 거듭할수록 좀 연그러가는 다문화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이제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발표 드린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해도 될까요? 네. 다문화 주간을 운영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한 5일 정도를 좀 더 다른 나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거를 이해해도 다문화 주간은 이제 혹시 대구시만 다문화 주간이 필수인가요? 저희는 사실 다문화 주간을 이제 운영하게끔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다문화 주간이라고 명칭을 하긴 했고요. 그 일주일 가량 그 다문화를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나라, 베트남, 한국, 중국 요 세 개에 대해서 좀 컨셉을 잡고 강당에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간다는 컨셉으로 뭐 세팅을 해놨지만 그냥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세 가지 나라의 의복, 전통놀이 그리고 그날 특징들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급식실이랑 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주간에는 이 세 나라의 음식들도 급식에서 먹어보면서 그 일주일의 교육 활동, 어버이나라에 대한 교육 활동이 좀 연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주간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고 다문화의 세 가지 나라에 좀 중점을 맞춘 주간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고 좀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좀 좋았다 싶은 거는 그냥 그 교구들을 항상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펼쳐놓고 했습니다. 네. 담당자가 주간을 해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끼리 반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다문화 영수 이수는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은 요거는 원격 연수 자율적으로 선생님들 들으시도록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꼭 저희는 이제 7년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다문화 연수를 주제로 이제 강사 노초빙해서 하기도 했어요. 유치원에서 주간으로 해서 강사 초빙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만 하고 그게 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고 업무에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원격 연수 들으시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가장 긴 시간이 제가 저희 전에 들었었는데 15시간이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연수를 두 번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30시간짜리
네네. 아, 그거 한 번만 들으면 이제 채워지는 건가요? 그렇긴 하죠. 네. 꼭 다문화뿐만 아니라 뭐 세계 시민 교육하고 그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원하시는 거를 골라서 들으시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가양유치원교사 정진희입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처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신청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운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차를 말씀드리면 사업 선정 배경, 그리고 저희 다문화 유아 현황, 정책학교 운영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추진 과제별 운영 사례와 운영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7학급 단설 유치원이고요. 저희 유치원 지역 여건상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 많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대학교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대학교 근무를 위해 이주해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정의 유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점차 다양한 세계화되는 시대에 맞춰 모든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를 위해 개별 한국어 교육 지원 및 가정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작년 다문화 유아 현황인데요. 유아가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유아가 입학을 했고요. 전체 유아 중 11.9%의 비율로 매년 꾸준히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명의 유아가 입학 예정이고 인도, 캄보디아 등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큰 제목으로 세 가지 추진 과제로 나누어서 이제 다문화 교육, 다문화 유아 초기 발달 지원,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먼저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인 유아중심, 놀이중심에 맞게 누리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놀잇감,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을 감상한 후 사후활동, 편지쓰기, 말놀이 등의 언어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나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표현을 존중해주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탐색해 보면서 궁금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이제 과정도 활동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유치원에서 모두 이제 하고 계실 거예요. 실외 놀이터 및 저희는 이제 단설 유치원이니까 학교 운동장이나 이제 그 정원도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바깥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하며 이제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성 존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있음을 알고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나와 친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친구도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통합학급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의 교육 주간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운영하도록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역통합 놀이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놀이나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직업을 체험을 해보고 그 다양한 직업을 존중해보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아이들이 책을 활용해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반평견 그림책이나 다른 나라의 그림책을 감상한 후에 이제 아이들하고 느낌을 나누거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등의 사후 활동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보실 영상은 저희가 동화나라 북콘서트라고 해서 5가지 종류의 이제 그림책을 아이들이 노래와 이제 내용으로 감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안 나오네요. 영상이 안 나와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활동 중심 다문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샌드위치, 까나페, 땡모반, 쑥, 버무리, 송편 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식의 유래를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체험활동을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준비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만들기, 옛날 놀이 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인형극 관람이라든지 한마음 가족 체육 대회 그리고 세계 시장 놀이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제 2번 다문화 유아 초기 발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유아의 초기 발달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유아의 언어 수준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산만 이제 유치원에 배부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한국어 강사를 따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 2회에 1시간 정도씩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그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평소 이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이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 지낸 이야기 소개라든지 아니면 활동했던 것들 소개하기 그리고 글자 만들기, 끝말잇기 등 이제 다양한 한글 놀이를 통해서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한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 3번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도 이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다이음 프로젝트 활동이 저희 이제 대전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연계해서 여기 이주에서 오신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나라의 이제 그런 문화를 알려주시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대전 학생교육문화원이라는 곳에서는 저희는 K-팝 방송 댄스를 신청해서 했는데 그 지역에 아마 되게 많이 다문화 교육을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본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걸 선택해서 해봤는데 K-팝 방송 댄스를 배우면서 유아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좀 재미있게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해보았고 그리고 그 대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세계문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에 만들게 되었는데 이걸 저희 유치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서 아마 계속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신 지역에 이제 보시면 많은 센터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문화 기관에 공문이 오면은 거기에 내용을 잘 보시고 신청해서 하시면은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연계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부모 공개 수업, 그리고 학부모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도모하였고요.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자녀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다문화 가족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내해가지고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해서 이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등원로에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다문화 교육 정체학교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관이나 복도, 교실의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서 유치원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교직원들, 유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한 후에 저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유치원에서는 하이클래스 어플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설문조사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에 대한 설문 또한 그 하이클래스 앱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학부모의 40.4%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40.4%의 학부모 그렇다에 대답해서 80% 이상의 학부모가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서도 75% 이상이 다문화 이해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사 평가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사들한테도 설문지를 배부를 해서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교사들 전체가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운영에 되게 만족을 하였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다양한 활동 유형으로 이루어진 체험이 많아서 유아들이 재미있게 참여해서 좋았고, 유치원 행사와 어우러진 다문화 활동과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유치원 교육 과정에 잘 녹아들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은 나와 너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양한 연수나 다문화 컨설팅, 그리고 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을 하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급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유치원에서 근무한 지는 2년이 되었고요. 발표를 부탁을 받고 제가 한 번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망설였는데 저희 유치원이 워낙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유치원 현황,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원적학급 연계 및 복귀 방법,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 또 강사 운영 사례 순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유치원 현황입니다. 이건 작년 12월 현황인데 저희 유치원은 원적학급 1학급, 특별학급 1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권,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만 4, 5세 외국인 원화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려인이고요. 최근 4년간의 다문화 학생 비율로 보면 2021년에 한국인 유아 1명, 2022년에 한국인 유아 1명이 마지막이었고 2023년부터는 100% 저는 외국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24학년도에도 러시아권 다문화 유아 20명이 입학 예정이고 원화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저희 지금 대기자가 막 많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치원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앞서 잠시 저희 유치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유치원은 안성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생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2교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거쳐서 기관에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에 달리 이 아이들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심지어 뭐 입국한 지 일주일, 이틀 됐는데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100% 러시아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와 유아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한국 문화, 기본생활 습관, 한국 예절, 문화체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한국 문화 및 유치원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 유치원 생활 초기 적응 교육, 유초 이용 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의사소통 신장 교육으로 그림책과 친구하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생활 주제별로 선정된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고 한국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책 보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 그리고 동극 활동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장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이제 유치원에서 책과 세이펜을 가정으로 대여를 해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독서 기록장을 이제 함께 보내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작성을 하고 월요일에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부모님도 대부분 한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20명이면 세이펜을 20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저희 유치원에 구비하고 있는 모든 도서의 음원을 다 넣었고요. 그 세이펜 도서에도 다 세이펜 라벨을 붙여가지고 숫자 1을 누르면 세이펜을 켜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를 누르면 그 음성 지원이 되도록 다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가져가도 그거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이 저희가 이제 환경 구성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부모님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주말 동안 책을 읽어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이펜이 비싸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때 다 모아놓고 잃어버리면 뭐 책임지라고 이렇게 동의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도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부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OT 때도 조금 그런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안성시 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은빛 나눔이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동화를 듣는 활동도 연령별로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림책 독서 활동, 두 번째는 저희가 만든 활동지고요. 세 번째 이제 할머님들이 오셔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으면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니까 4개를 모으면 상품을 하나를 줘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을 위해 노래로 말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및 생활주제와 관련된 동시나 동요, 손유희, 율동 등 이제 운율이 있는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재미있게 접하고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쿵 이렇게 말을 그냥 하기보다는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저희도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세이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이들 사물함에 그거를 세이펜에 다 넣어놓고 글씨를 몰라도 애들이 콕콕 찍어가면서 스스로 동화를 듣고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교실 곳곳에 사운드 벽보 같은 걸 게시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실 문에도 사운드 벽보가 붙어있고 냉장고에도 붙어있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틈날 때마다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을 위해 체험놀이로 배우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과 주제, 유아의 흥미에 알맞은 역할 및 체험놀이를 실시하여 놀이 과정을 통해 주변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의 놀이 문화를 알아가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함께놀이, 요리놀이, 생태놀이 3가지 테마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월별 3가지의 체험놀이 활동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월별로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놀이 하는 모습, 캠핑 놀이, 낚시 놀이, 그다음에 한국문화에서 뭐 여러 가지 요리 활동도 하고요. 생태놀이라 해서 뭐 테라리움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을 위해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한국어 습득 수준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 수준에 따른 개별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명에서 2명의 유아와 함께 단어 카드, 뭐 개별 교구, 한글 교구 이런 걸 통해서 개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플레이 탱고라는 그런 교구를 활용을 했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한글 단어를 조합하면 자음 모음을 구성하면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교구인데 좀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이펜으로 책도 읽고 단어들 만들고 이렇게 자음 모음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소리로 한글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생활 초기 적응 교육으로 3, 4월에 아이들이 기관에 처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시설 돌아보기, 한국 인사말 알아보기, 신발 정리하는 방법, 화장실 사용법,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실 물건 이름, 규칙, 내 이름, 친구 이름 알아보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알아보기, 친구에게 사용하는 언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같이 놀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배고프다 등 아이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생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사실은 러시아 아이들이 20명이 있으니까 선생님만 말을 못 알아듣지 아이들끼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핸드타올 사용하는 방법, 실내화 신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알려주고 있고요. 또 저희 유치원은 유초 이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설유치원이 속한 광덕초등학교 역시 러시아권 다문화 학생이 85% 이상이 되어가지고 다문화 연구학교 및 정책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유치원 특별학급과 초등학교 특별학급이 서로 연계를 하여 월 1회 함께 모여서 유초 이응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함께 가꾸는 텃밭 만들기, 유초 어울림 놀이, 함께 있는 그림책 놀이, 한국어 가게 프로젝트,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젝트,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또 유치원 교사 2명과 초등교사들이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및 다문화 연구회에도 함께 참여하여 러시아권 학생들을 위한 저학년 수학 기초학습 용어지 개발하는 데 같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러시아 특별학급 아이가 저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러시아 동화책도 읽어주고 한국 동화책도 읽어주는 모습이고 같이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놀이하는 모습, 또 한국어 가게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는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는 가게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희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다 모여서 같이 이제 한국어 가게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원적학급 연계 및 복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외국인이 100%이다 보니 원적학급과 한국어학급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 가까이서 보면 2명의 담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유치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학급에 속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학사 일정 및 행사에는 함께 참여하고 자유선택 활동 및 바깥 놀이 활동 등 통합 수업도 실시합니다. 또 방과후 과정은 또 한 명의 전담사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학급 및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먼저 3월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입급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3월 2주간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특별학급 교사의 관찰, 평가,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 능력 평가표를 활용하여 3월 중에 이제 아이들을 한국어 학급에 입급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복귀 방법은 학급 내 적응 상황 및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관찰, 2차로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 능력 평가도구 검사 결과 및 특별학급 담임교사와 원적학급 담임교사의 관찰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3차로 특별학급 위원회에서 아이들의 입급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다문화 언어센터에서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저희 유치원에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라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교육부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 만든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인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 문화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저희 아이를 검사를 해서 결과를 입력하니까 저렇게 수치화돼서 그 결과표가 나오고 이 결과표는 12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는 아이들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를 뭐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매년 운영을 하였어요. 가정통신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유치원 행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준비물, 계획안, 유치원 안내사항, 아이들 사진 같은 거를 그때그때 카톡방에 수시로 공지를 하고 학부모 상담 주간은 학기별로 일회 운영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이 계셔서 스피커폰을 켜고 한 명이 말하면 통역을 하고 학부모가 말하면 다시 통역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화로 어려운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참여 수업 및 학부모의 활동도 했는데요. 올해 학부모 참여 수업으로 정통 강정 만들기 체험, 또 문화체험 마술쇼 관람 및 아이 학부모의 활동으로 과일청 담그기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후 학부모님의 요구사항을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채팅방의 그런 예시고요. 저희가 하나의 공지를 올리면 이중언어 선생님이 바로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려주시고 있고 학부모의 활동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청담그기도 하고 학부모 참여해서 같이 강정 만들기 하고 이제 공연도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 운영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이중언어 강사 1명, 한국어 강사 1명이 있는데요.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은 이제 오전에 근무하시며 특별학급 교육활동의 통역 및 지원, 외국인 학부모의 상담 통역 및 지원, 안내문 번역, 아이들 갈등이 있을 때 이제 통역이나 이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한국어 강사 선생님은 방과후가 사실은 방과후 전담사님이 혼자 계셔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를 이제 오후에 저희는 이제 해서 조금 방과후 시간에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도 하면서 방과후 선생님의 약간 업무도 덜어드릴 겸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 운영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의문이 드실 꽤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저희 유치원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